이 시각 청와대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이 공정사회 반부패 정책협의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 장관 취임 후에 처음 만나는 거예요. 법무부 장관하고 검찰총장 관계가 어떻게 참 오랜만에 만나네요. 쉽게 만날 수 있는 사이는 원래는 아니죠. 네. 원래 이제 검찰총장은 수사를 총지휘해야 되는 정말 야전사령관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본인이 또 해야 될 일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쭉 보면은 윤석열 총장이 무슨 비리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무슨 위법을 드러내놓고 한 것도 아니고 말이죠. 네. 그리고 정무직이나 별정직 공무원이 아닙니다. 검찰정법 제12조 3항에 검찰총장의 임기는 2년으로 못이 박혀 있어요. 네. 그것은 선출직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인사 문제에 대해서 진퇴 문제에 대해서는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모든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권에서 이렇게 윤석열 총장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내가 윤석열 총장이라면 그만두겠다라는 말을 해가면서 네. 노골적으로 이렇게 윤석열 총장을 힘을 빼고 끌어내리려고 하는 네. 그 저희가 무엇인지 별정직 공무원이 정말 아니거든요. 그리고 대통령이 시키는 대로 한 게 뭔 죄입니까? 지난해 7월 달에 임명장 주면서 대통령이 이야기하셨잖아요. 청와대든 여당이든 정부든 비리가 있으면 정말 엄정하게 원칙에 따라서 수사해라. 그래서 수사한 죄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왜 이렇게 못 살게 굴죠? 네. 잠깐만, 조금 전에 있는 화면 좀 잠깐만 다시 한번 한번 틀어주겠습니까? 지금 조금 전에 나오는 지금 화면이 오늘 지금 청와대에서 열리고 있는 반부패 정책협의회고요. 윤석열 총장이 있고 그 맞은편에 이 자리는 둘이 맞은편입니다. 맞은편에 추미애 장관이 앉아 있는 자리가 같은 라인에 있는 같은 선에 지금 있는 거군요. 자세히 보니까는요. 예, 박 대변인. 예, 우리 김영우 전 의원님 말씀대로 윤석열 총장을 내리려는 저희가 무엇이냐 이런 이제 걱정을 해주셨는데 아마 엊그제 민주당의 서른 최고위원이 아마 비슷한 취지의 말씀을 한마디 하신 것 같아요. 나라면 네. 내려오겠다 하셨는데 당에서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당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검찰총장의 임기는 보장이 돼 있고 예. 그다음에 임명권자인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청와대 대변인을 했던 제 경험에 보면 박근혜 대통령 그 정권 시절에 그 임기를 하고 있는 그런 어떤 자리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도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이후에 늘 강조했던 것이 임기를 보장하라였습니다. 예. 그리고 그런 임기를 중간에 중단시키고 우리 사람을 넣기 위한 그런 유혹에 예를 들어 흔들릴 수도 있지만 우리마저 그렇게 된다면 이 악순환의 고리를 언제 끊겠냐라고 하는 것이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였으니 예. 윤석열 검찰총장과 한명숙 법무부 장관의 문제는 그들이 어떻게 풀어가는가를 보고 우리가 판단할 문제지 어떤 이것이 인사권 자체의 어떤 관한 문제로 비화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윤석열 총장이 법무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야기한 의견을 수용하는 형태를 취한 것을 보면 네. 이것이 봉합하려는 의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도 확전을 자제하려고 하는 의지는 분명히 보인다. 저는 그렇게 읽었습니다. 이게 특히나 오늘 협의회를 앞두고 어젯밤에 대검에서 결정한 거잖아요. 그동안에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검찰 수사팀의 증언 강요 사건에 대한 진정 사건에 대해서 그동안에 인권감독관실을 하는 거를 이제 중앙지검이랑 대검 감찰과랑 감찰과. 같이 하라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결국은 추 장관 걸 수용한 거죠. 또 봐야 되죠. 그렇게 봐야죠. 우리 네. 박수현 대변인께서 아주 정말 좋은 말씀을 예. 이렇게 해주셨는데 사실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이 대립하고 갈등하면은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법치가 무너지는 거거든요. 법을 집행하는 가장 중요한 두 인물이 법무부 장관하고 검찰총장이에요. 그런데 우리 정치권에서 자꾸 검찰총장의 수사를 총지휘하는 검찰총장의 독립권, 중립성 이런 거를 훼손하는 어떤 정적인 발언은 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문제가 있으면 대통령이 나서서 가르마를 타 주셔야죠. 예. 임명권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법무부 장관하고 이렇게 계속 이런 걸 보이는데 그래서 이제
다들 뭐 짐작을 합니다만은 다음 달 중순에 공수처 발족이 돼야 되죠. 그런 문제라든지 아니면 지금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무슨 김경수 지사 사건, 예. 또 울산시장, 그 청와대 연루설, 또 유재수 감찰 무마건 등 지금 현 실세들에 대한 이 수사가 지금 전방위적으로 벌어지고 있으니까 조국 그 가족도 그렇고요, 조국 전 장관 가족도 이런 거에 대한 물타기나 힘을 빼려고 하는, 그러니까 검찰에 힘을 빼려고 네.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자꾸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거 아닙니까? 네. 이게 오해인지 사실인지 모르겠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정말 대통령이 결정하지 않는 한 네. 정치권이 나설 일은 절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 오늘 개인적으로 청와대 대변인, 전직 대변인으로서 봤을 때 이렇게 정책 협의하고 나서요. 혹시나 그 장관하고 총장, 검찰총장에 대해서 대통령이 별도로 한번 뭐 차담 같은 걸 가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럴 가능성은 없어요. 보이고요. 이미 그 전에도 대통령께서는 하여튼 서로의 역할을 잘 하라라고 하는 조국 법무부 장관 네. 시절에도 그렇고요. 이런 메시지를 여러 차례 말씀하셨고 야권에서는 김종인 비대위원장께서를 비롯한 야권에서는 대통령이 재신임을 한번 선명하든가 이런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미 네. 윤석열 총장에 대한 재신임은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네. 오늘은 그 공정사회 반부패 정책협의회에 그 임무에 충실할 뿐이지 그걸 가지고 대통령이 또 다른 어떤 뭐 제스처를 하거나 메시지를 주시거나라고 하시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앞서서 조금 전에 우리 박 대변인이 그 서른 그 최고위원의 그 발언을 이제 인용해서 나라면 이제 물러나야지라고 했지만 그 지난 주말 사이 또한 어떤 어제 대검에서 추미애 장관의 제안에 대해서 사실상 수용한 걸 두고 지금 오늘 그 민주당의 또 핵심 의원으로부터는 사실상 갈등 봉합으로 해석하는 시각도 나오네요. 그 윤석열 총장이 이제 결단을 한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근데 저는 뭐 나름대로 지혜로운 결정이었다 생각을 합니다.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축될 수도 있고 기분이 나쁠 수도 있어요. 요즘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사태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모든 사건에 대해서 차질 없이 검찰 수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네. 검찰이 흔들리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정말 본인의 어떤 그런 개인적인 이런 것보다는 조직을 위해서 그래도 지금까지 걸어왔고 앞으로도 걸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뭐 이런 차원에서는 윤석열 총장의 이런 그 결단 저는 존중하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국민 여러분께서 분명하게 좀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네. 이것은 한명숙 전 총리의 어떤 뇌물 사건을 전반을 재조사라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그 사건을 수사했던 수사 검사들의 태도와 방법에 문제가 없었는지를 조사해달라는 진정 사건에 대한 배당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미 이것은 대검 감찰과에 사건 번호가 붙어서 배당이 돼 있었습니다. 네. 이것을 윤석열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의 인권 감독관에게 맡긴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수사 검사들이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문제가 없었는지를 따지는 것은 그 직원들이 행동에 대한 것이므로 감찰이지 어떻게 그것이 한명숙 총리의 인권이겠습니까? 더구나 문제가 되는 것은 윤석열 총장이 맡고자 하는 서울중앙지검의 그 인권감독관은 제가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네. 현재 감독관은 2006년, 2007년에 대검 중수부에 있을 때 윤석열 총장과 함께 현대자동차 비자금 수사를 함께 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자, 그러면 대검 지금 감찰부장은 누구냐? 대검 지금 말씀하신 대검의 검찰의 독립성,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서 이 판사 출신으로 한동수 감찰부장을 2019년 10월에 네.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인선한 것이거든요. 네. 자, 어디에 맡기는 것이 맞는 것인가는 우리 국민들께서도 상식적으로 아실 일인데 네. 윤석열 총장께서 왜 그렇게 좀 오해받을 일을 저희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을 한 건지 그것이 우선 이해가 안 갑니다. 다만 지금 어쨌든 추미애 장관의 그런 어떤 이야기를 수용한 것처럼 저희가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 네. 이 문제를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 저는 조금 생각이 좀 다릅니다. 사실 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수사를 하는 검찰이 위증 교사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얘기를 지금 이제 재소 중인 그 중범죄로 재소 중인 그 재소자가 본인의 기존 발언을 번복하면서 이 사건이 또 일어난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그 증인, 참고인이죠. 참고인의 번복된 발언을 가지고 이것 때문에 이 검찰 전체가 흔들려서는 저는 안 된다고 보고, 그다음에 조사든 수사든 이런 거 구체적인 사건 배당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이 충분히 지휘할 수 있고, 네. 그건 권한 밖의 일이 아니라 권한 내의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윤석열 총장이 무슨 권력을 뭐 남용한 것처럼 이렇게 그 이해하는 거는 전 옳은 이해가 아니다 생각하고, 검찰의 힘을 빼서는 안 된다라는 네. 게 저는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검찰의 지금 힘을 빼자는 게 아니라 네. 우리 국민들이 가장 오랫동안 들어왔던 말이 무전, 유죄, 유전, 무죄입니다. 자, 보면 검찰은 검사 스스로의 잘못에 대해서는 기소율이 0.13%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반 국민들의 기소율은 42%나 됩니다. 그 과정에서 검찰 권력이 제대로 행사가 됐을까요? 그런 검찰 개혁을 전반적으로 하자는 것이지 어떤 윤석열 총장을 찍어낸다거나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다. 우리는 지금 검찰이 개혁 중에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전반적인 검찰 개혁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 그건 대통령도 원하는 바고 윤석열 총장도 그 점에 대해서는 열심히 하겠다고 여러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다 믿어줘야 되죠. 다만 이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한명숙 전 총리의 그 뇌물수수와 관련된 그런 사건 조사에 있어서 위중교사가 있었는지, 또 이것에 대한 참고인의 그런 진술 번복, 이 문제가 이거 지금 핵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총장의 여러 가지 사건 배당이나 이런 걸 가지고 법무부 장관이 나서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그것은 옳지 않다. 그것은 검찰의 독립성, 중립성을 훼손하는 일이고, 더더군다나 정치권이, 집권 여당 인사들이 나서서 검찰총장 물러나는 게 맞다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면은 이것은 법치가 아니라 인치죠. 정권 바뀔 때마다 검찰총장 2년 임기가 보장되어 있는 그 검찰의 야정 사령관을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스스로 물러나라 하면은 어떤 검찰총장이 독립적으로 앞으로 수사를 할 수 있겠어요. 이런 차원입니다. 예. 그러니까 검찰총장을 물러나라 한 적이 없고 임기는 보장되어 있다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절차를 문제를 제기하는 것인데, 그렇게 바로 잡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윤석열 총장이 왜 대검 감찰과의 사건 번호까지 붙어서 배당이 돼 있는 것을 서울중앙지검 당신과 연관이 있는 그런 감독관이 있는 그런 곳에 그 진정서를 사본을 복사를 해서 사본을 붙여서 거기에 재배당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절차적으로 맞는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말씀드립니다. 그래요? 네. 근데 저도 뭐 드릴 말씀 많은데, 검찰의 그 수사 사건 배당은 굉장히 좀 사실은 복잡합니다. 예. 제 그 과거의 그 경험, 제 개인적인 경험이 아닙니다만은, 제가 뭐 기자를 할 때도 그랬습니다만은, 그 배당은 바뀌는 세력도 많아요. 그건 검찰총장이 얼마든지 또 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직권 그래요. 남용이 아닌 이상. 그래, 지금 현행 보면 검찰청법에 따르면은요, 특정 사건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만을 그 지휘 감독한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어떤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해서도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통합당에서는 이번에 아예 법무부 장관이 특정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총장에 대해서 수사 지휘하는 거는 권한을 아예 없애자, 법을 개정하겠다고 나왔습니다. 예, 아마 그럼 논란의 그 분란의 소지를 없애자는 건데 그게 네네. 설득력이 있는 건지 어떻습니까? 당연히 설득력이 있죠. 또 그렇게 또 발전해 가야 되고요. 그러나 지금 단계에서 그것이 우선인가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검찰이 여러 가지 법과 규정에 따라서, 그리고 잘못된 관행을 정확하게 바로 잡으면서 국민이 신뢰하는 검찰로 거듭났을 때, 예를 들어서 법무부 장관이 개별 사건에 대해서 지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폐지한다면, 당연히 뭐 프랑스처럼 그렇게 갈 수도 있겠죠. 네. 그러나 지금은 그럴 단계, 국민이 검찰을 그렇게 신뢰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절대 지금은 그런 시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이제 그 반부패 정책협의회에서 문 대통령의 이제 발언, 아직까지는 이제 화면만 조금 전에 보신 대로 그 이제 흔히 이제 스케치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 화면만 나왔고요. 구체적으로 대통령의 발언은 아직 공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발언을 한번 토대로 해서 저희가 또 내일 이 시간에 뭐 주요 발언, 그다음에 의미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